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고전시가 7강, EBS 수능 특강 문학에서 고전시가 7강에 있는 만언사라는 유배문학 가사 작품을 하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1강부터 6강까지 내용 쭉 잘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요 전 강의가 6강 강의였는데 거기에 유배문학 중에서도 정철의 3인곡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죠. 여러분들 그거 요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 유배문학 그 전기와 후기로 좀 나눠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좀 힘이 되는 말 하나 좀 잠깐 보고 좀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제력을 낳는다. 이 둘을 모두 겸비하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지금 더욱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도 듣고 싶고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잘 되고 있는 건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력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아껴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그 학생을 믿는데 학생 스스로가 본인을 못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를 그런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덤벼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당장 내일이 수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공부를 되게 못했던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교사라는 또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부 다 선생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껴줄 수 없다라는 것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고 힘낼 수 있도록 늘 선생님이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들 겸비하면 진정한 힘, 이 진정한 힘을 갖춘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많이 온다고요? 좀 자제력이 부족하다고요? 스스로를 아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을 겁니다. 힘내세요. 자, 갑시다. 유배문학 가사, 특히 이제 전기와 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전기의 유배 가사는 특징이 뭐냐면 이원적 공간이다라는 나와. 이게 뭔 얘기냐면 대개는 그 전기의 유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하게 쫓겨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임금님이 혹은 내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임금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상계라고 하는 왕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계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잠깐 내려와 있다는 뜻이 요 전에 6강에서 배웠듯이 어제까지 백옥경에 있다가 지금 하계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이 천상계, 지상계 얘기하면서 옥황상제 얘기를 통해서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상세계에는 이제 왕이 있겠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왕이 있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임에 대한 그림을 노래할 수밖에 없겠고요. 임금에 대한 그림이겠고요. 다음 여성과 신화가 되는데 여성과 신화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신화의 모습이 사실은 속에 숨어있는 모습인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의 모습, 여성 화자의 모습만이 가득한 거죠. 하지만 이 여성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후기 유배 가사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만원사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만원사 작품이 여러분들 3519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그 어마어마한 작품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얼마나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는지에 얘기도 들어있지만 사실 이 만원사를 지은 이 안조원이라고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워낙 좀 다양하게 많아서요. 그래서 이 안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회계 담당을 하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약간 좀 횡령을 했다, 약간 그러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진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나 억울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유배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좀 묘사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만원사도 요 오른쪽에 맞춰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위복은 요쪽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강과 7강은 수능 특강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아마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유배문학 가사를 나란히 붙여놓은 부분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죠. 되게 길어서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이 수능에 나온다? 정확히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소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소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나와 있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겹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만원사에 또 나온다면 아예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걸쳐서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문제 출제하기 좀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맥락만 좀 기억하시고 이 만원사라는 유배가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본문도 길죠. 보니까 2장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해석할 때 다 보시는 것보다는요, 필요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좀 빠르게 좀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도 한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낚기 하지 않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지금 여기 부분 보니까 잘 보세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할 일이 없어서, 이게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요 할 일이 없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이 없다 정도 해석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여유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 생애를 생각해서 뭐 하면 좋지?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고기낚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부간해 볼까? 근데 물머리, 내가 지금 물머리니까 뭐 뱃멀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뱃멀미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나무를 한번 배워볼까 했었는데 힘이 모자란다고. 자리치기, 뭐 이거는 돗자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신삼기, 심을 만드는 거겠죠. 심 만드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할 줄 모른대요. 어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그냥 뭐랄까 무능력한 화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할 일이 없다, 위에 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제 뭐나 하겠다라는 거죠? 동냥이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만원사에서 전체 내용 중에 사실은 뭐 자기 보통 호소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 지금 수능 특강 부분은 이 동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아까 항상 설명했을 때 개인적인 고달픔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아마 노래하게 될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죠? 그 사람 이런 사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제 귀향을 와 있는데, 귀향 현대로 좀 바꿔볼까요? 직장에서 횡령을 해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이제 답답해진 거죠. 친구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야, 그냥 너 막노동이라도 좀 해봐. 그랬더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 뭐 신문에 돌려봐. 신문 돌리기엔 내가 다리 힘이 없어서. 야,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좀 이렇게 구걸이라도 좀 해봐. 내가 말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택한 게 동냥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탈망건, 요게 지금 이제 끊을 수 있는 건데요. 탈망건이니까 망건을 벗고 갓을 숙이고 호중치마 띠를 끄르고 촉만 남은 헌 집시네.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세살부채 차면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남초가 없는 빈 담뱃대, 그러니까 담뱃대에 담배가 없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좀 체면치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안도환 씨가 양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이런 것들 노래하는 것보다 약간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초 빈 담뱃대 이런 거 보면 자기가 그래도 좀 잘 나갔을 때를 좀 기억하며 일종의 약간 좀 뭐랄까 좀 체면을 차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일종의
외양 묘사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비슷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되게 시험에서는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곤 하죠.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딱 드러나는 말이 있네요.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의 신세를 뭐하고 있다? 그렇죠. 한탄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기를 보지 않고 방금 해석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기 잠깐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만원사는 소설에 삽입될 정도로 당시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작품에 사용된 확장적 서술과 희화화래요.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었죠. 선생님은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이 정도를 읽어낼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읽어내기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보기가 나오잖아요. 자, 봐요. 확장적 서술과 희화화인데 확장적 서술이란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확장적 서술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번호 1번 붙여볼게요. 그려내거나 유사한 상황이나 구절 등을 반복적으로 나열해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사건을 강조해 전달한다는 말이 두 번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장적 서술에 대한 설명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인 묘사가 확장의 서술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화자의 저 사건들을 강조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확장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뭐가 힘든지를 좀 설명하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경우 확장적 서술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과거 행복했던 서울 생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좋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한다는 거, 요 복귀를 염원한다는 게 네 번째. 그러니까 확장적 서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편 화자의 현재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그리고 희화화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굉장히 행복했다라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겠죠. 반대로 불행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희화화해서 제시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데 유배에 처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이 만원사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려나기를 좀 이렇게 종용케 막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풀려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에 중점을 두고서 작품을 이제 읽어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부분에 하나 보게 되면 유배가사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원사는 문제 속에 보기를 두 개를 실어놨는데 거기에 정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배가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유배가사가요? 조선 후기 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전기 거는 약간 진짜 양반 사대부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왕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다면 후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저 삶의 모습은 아마 좀 비참했던 그런 삶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는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집주인의 박대로 인해 자신이 밥값을 해야 해요. 이 밥값을 해야만 해서 택한 게 아까 뭐였냐면 국어를 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박대했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국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 아까 말 동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책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화자를 박대한 집주인의 모습이 있었겠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여러분 이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 작품 화자는 집주인과 마찰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동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름대로 뭐 집주인에게 약간 아부를 떨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잠깐 지워놓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면 아마 이 동네의 주민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어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앞에서 집주인이 구박을 했다. 그 구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 뭐 하면 좋지? 막 생각을 굴려보는 거죠. 고기나 껴볼까? 나 뱃멀미 하는데. 나무 베볼까? 힘 모자란데. 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한 돗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아유,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게 동양밖에 없네. 어쩔 수 없네. 동양이나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답답하죠? 그 마지막에 자신의 처지를 나가니까 그 행복했던 시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두 번째요.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기자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과거겠네요. 그죠? 과거. 부기, 즉 과거의 모습은 나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오늘 아침 빈천자요. 내 지금의 모습은 빈천자 나와 있으니까 사실 네모를 잘못 쳐왔네요. 엊그제는 부기자에 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빈천자니까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현재 불행한 상태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를 대조시켜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볼 때요,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꿈인 것 같다, 꿈인 것 같다. 부기자가 꿈이었나? 아닌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게 이게 꿈인가? 장주 호적, 이거는 호적지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장자지몽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인생 무상에 관한 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황홀한에 어느 것이 정 꿈이었는고, 즉 쭉 계속 보니까 계속 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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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남가일몽이었구나. 남가일몽 여러분 네 글자로 줄이면 인생이라는 게 참 뭐하다? 무상하다는 얘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몽중흉사 이러하니 즉 꿈속에서 흉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새벽에는 대길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글의 흐름상 봤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안 좋은 일 경험을 했는데 새벽에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게 뭐죠? 구걸이나 해보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길하오리다. 그래서 이 구걸이 좀 대박 나지 않을까라고 얘가 지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 모든 내 상황 자체가 먼 것 같다. 꿈인 것 같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한 거였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A파트네요. 보통 시험 출제할 때 이제 A파트를 이렇게 주고서 여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 문제를 내곤 하죠. 자, 가볼게요.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그러니까 지내치고라는 건 지나치고니까, 가난한 집은 뭐 구걸해봤자 나올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쳐서, 넉넉한 집 몇 집이나 있냐,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죠? 살인문을 드자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철없는 어린아이의 속같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가 나오고 속같은 젊은 계집이 나오는데 손가락질을 가르치며, 누구를 가르치며요? 국어론 나를 가르쳤겠죠. 가르치면서 귀양다리 온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귀양다리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게 화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자가 귀양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리는 뭐 그냥 어떤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귀양 온 사람인데 그냥 귀양다리 이렇게 약간 놀리고 있는 일종의 약간 이 사람을 좀 비하하는 놀림의 대상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밑에 다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귀양다리 왔다! 애가 그 계집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 화자가 나타나니까 귀양다리 왔다! 이렇게 이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뭐냐면 귀양다리? 다리 지친 진짜 이게 고이가 괴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리가 있어? 참 귀양다리라니 참 호칭 참 이상한 기이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다. 다리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대략 같은 다리를 뒤에 쭉 보니까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대개는 뭐 열거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요. 춘정은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 보통 장안 나오게 되면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도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 이런 데 살았던 그쪽에 수도 근처에 12개의 다리마다 바람이 불었고 옥호금준, 여러분 책에 옥호금준이 뭐라 나와 있냐면 옥으로 된 작은 병과 금으로 만든 항아리, 굉장히 좋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되게 좋았던 것들이 다리마다 대반이요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리마다 뭔가 막 좋았던 것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일이 아니라 언제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이 시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리가 되게 많은데 이런 다리가 있다고 처음 들어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넘어가 볼까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윗다리, 아랫다리, 석은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풍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다리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동대문 안에 첫 다리며 서대문 안에 학다리,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은 뭐가 있다? 다리가 있다. 그 위에 있는 다리는 진짜 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는 어떤 다리예요? 이거는 사람, 내 다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과거에 잘 나가서 이런 다리를 내가 안 밟은 분 내가 없다. 싹 다 밟아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리 하면서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네요.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은 이의 어를 통해서 요거 나오면 되게 우리가 네 글자 떠올리죠? 언어 뭐 하고 있다? 유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시험에 출제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신 시험을 낸다면 뭐 고3이니까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다른 부분을 가져오려면 위험성이 좀 있어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른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해석 자체가 3519자를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해석이 나와 있는 다른 문제집을 구해본다거나 아니면 본문은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낸다면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 다리도 저 다리도 어쨌든 금시초문 귀양다리니까 다리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유 귀양다리란 말을 처음 들어보니 금시초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양다리에 놀리는 걸 보면서 그런 다리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어떤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를 떠올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그러니까 내가 병신 같아서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 건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축하여 병든다리인 것 같다. 두 손길 들여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느려치면이라는 것들은 혀를 이렇게 느리면 이런 뜻이겠죠. 느리면 손과 다리가 뭐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겠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병든 다리, 너 다리라고 나한테 다리라고 사람한테 다리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이 전체 몸 중에서 저 병신다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손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 손과 다리가 좀 멀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숙이면 금방 다리에 닿지 않니? 그 손과 다리는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한 층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손이 다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를 그냥 손이라고 좀 불러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이때의 손은 여러분 핸드예요. 진짜 사람의 손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 손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의 손은 손님이라고 하는 한때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막 대접하진 않잖아요. 그냥 한껏 높여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손님이라 생각하고 좀 높여주겠니? 라고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 A파트에서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언어 유희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유희겠네요. 그죠? 이것도 동음이어라고 볼 수 있겠고 언어 유희라고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A파트를 통해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에 대한 모습들을 쭉 해서 회상하면서 아까 말했던 확장적 서술을 지금 쭉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다리 다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죠.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자 지금 내가 뭐 와 있냐면 동양 와 있잖아요. 구걸이요.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까 동양말이 나오더냐? 나와 안 나와?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가락 입에 물고 장가락인데 노랫가락인데 이걸 입에 물고 아니가는 헛기침에 그러니까 입에 물고 있다는 얘기는 뱉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일종의 부끄러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허리를 굽힐 때는 동서나 인사로다.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구걸을 왔으니까 아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굽혔다는 얘기겠죠. 내 허리 가위 없어 비부에게 절도다. 그러니까 비부는 비천한 사람이니까 그런 비천한 종한테도 절을 하고 내 인사차서 없이 종에게도 존대로다. 그러니까 한없이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굉장히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쭉 풀어내고 있는 거네요. 혼잣말로 중증하니 주린종 들어온가? 주린중이 들어왔나? 하면서 그 집사람이 눈치를 알고 보리 한 마를 떠서 주었대요. 굉장히 인심이 후한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서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그 사람한테
눈치를 알고 내가 불쌍한 걸 알고서 이게 좀 도와줬나 봐요. 당면약을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르다. 또 그나마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받는 척을 했나 봐요. 이 사람 진짜 끝까지 정말 정신 못 차리네요. 자, 느리에요. 그럼저럼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이가 없죠. 나름대로 또 먹을 거 줬어요. 그랬더니 딱 보리를 받아가고 뭐라 하냐면 아유 보리 얻었는데 이게 들고 가기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떻게 들고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노비 수은하리. 아니 어떤 노비가 이걸 대신 좀 날라줄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사람 진짜 정말 답답하네, 그죠? 그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슴 숙여지려니와 호통치마 어이없고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넓은 손에 구기질러 품속에 넣고 보니 이렇게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꿈이로다. 아마 꿈일 거야. 동량도 꿈일 거야. 등짐도 꿈일 거야.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없는 듯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이하리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한 현실을 약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죠? 머지않은 주인집을 이제 왔어요. 주인집에. 천신강원에 겨우 오니까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구나. 한출천배의 뜻을 보니까요.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신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집에 도착했는데 식은땀이 막 흘리고 막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 주인 거동 보소.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주인의 거동을 보소. 보통 이렇게 보소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라 하냐면 호습, 즉 이 주인이 화자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비웃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걸 통해서 더욱 비참함을 느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양반도 할 일 참 없네. 동량도 하시었고 귀도 숙제롭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상으로 다 오시니 저녁밥 많이 드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집주인이 앞에서 아까 보기를 보면 네 밥값이나 좀 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뭐라도 해야겠는데 그래서 가서 열심히 국어를 해갖고 열심히라는 말이 어울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국어를 해갖고 왔는데 왔을 때 그래도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하이 양반이라고 좀 뭐 별거 없네. 동양하고 아니 뭐 귀한 사람이라더니 뭐 등짐도 지고 헤이크 저녁밥 많이 드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라고 이 사람이 되게 비참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동량도 한 번이지 비리긴데 매하더니 내가 또 알 것 같아 막 이렇게 약간 마지막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은지언정 이 노릇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줄 아니 이런 얘기를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죠. 한탄하고 있는 거겠죠. 무상일을 하잔 말이고 신삼기나 하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를 또 구박했다고 신삼기를 또 하려고 하나 봐요. 하자 하고 집안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인호도 모르거든 사기꼬기 어이야. 내가 뭐 할 줄 알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이제 내가 다시는 국어를 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만 한 발당 목고와 손바닥에 부르트니 그나마 할 리 없어 메어놓고 긴 상태를 벗겨내어 자기를 배워왔더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어 녹고기에 붙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어떤 비참한 현실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가셨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한탄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은 콕콕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설명했지만 유배가사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배 문학으로서 일반적인 유배 문학과는 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유배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 안에 드러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진짜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라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배가사,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유배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즉 임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대부들이 지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유배가사는 달리 개인적인 고달픔과 반성 그리고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을 잘 기억하세요. 만원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초에 귀양가는 시세를 쭉 한탄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어땠는지를 쭉 회상하고 난 다음에 유배를 오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제주도 약간 위쪽에 추사도라는 곳을 좀 귀향을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는 여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이 유배지 생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유배지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반이었으면 굉장히 대접을 받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뭐 대접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기 와서 그 구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요 모습, 요 노란색 부분이 지금 현재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우리 책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풀려나기 소망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유배 생활의 고달픔을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런 좀 긴 가사 문학일수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약간 줄거리 파악하는, 그러니까 내용 확인 문제 정도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긴 가사 문학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좀 잘 계속해서 보지 않고 읽어보는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 보고 그냥 읽어버리면 읽어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괜찮으니까, 완벽하게 해서 못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설명해드린 것들을 많이 책에 적었을 텐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걸 보고서 혼자서 한번 해석을 열심히 좀 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사문학은 사실은 수능에서 시조와 가사는 늘 나오는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들은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스스로가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7강에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강좌가 이제 8강인데 8강은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냐면, 잠깐 넘어가 볼게요. 8강은 작자미상의 감민가라고 할 수 있는 또 문화작품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작품은 좀 모를 만한 작품들도 좀 많고 평소 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좀 긴 작품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존감, 자신감 세우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